0점, 25점, 50점, 75점, 100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심보가 절대로 극단은 안 가요. 그래서 0은 없어. 100도 없어. 그치? 100이 아니라 0도 없고 5도 없어요. 전부 어디요? 센츄럴 텐던시라고 해서 사회가 조사 방법에 센츄럴 텐던시. 가능하면 중간에 갔는데 그래도 원장이 강의하는데 중간은 아니니까 좀 잘한다. 그렇죠? 그 좀 잘한다가 사람 잡는 겁니다.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좀 잘한다를 쫙 매긴 뭐요? 평균이 다 좀 잘한다고 해도 100분율로 환산하면 75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강의평가 제도가 도입될 때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었어요.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생을 교육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미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미성숙한 학생을 놓고 그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 되느냐 교수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시대에 하도 흐름이 수요자 중심이라 가지고 밀려서 노교수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강의 평가 나오면 강의 학기 말 되면 어떤 교수가 제 방에 와서 미치겠다. 오늘 짜증나 죽겠대요. 왜 짜증납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 근데 얘기해봐. 뭐 때문에 인상이 우락부락하는 게 아씨 이 말이야. 강의 평가인데 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65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시험 봐서 대학 교수니까 공부는 그래 땅땅 못해도 공부하면 했을 거 아니야. 65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65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65점이 나가는 아니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자식들 말이야 65점을 매겨놨대요. 그래서 65점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65점이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중간 보통이다 리커트 잣대로 보통이다 그 다음에 좀 잘한다에 많이 쳤고 어쩌다가 매우 못한다 좀 못한다고 치고 25점짜리다 100분율을 보면 그 다음에 아주 잘한다 쳤죠 100점짜리죠 이게 섞이니까 평균이 65점이라 66점 몇 점이 나왔대요. 짜증나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나왔어요? 강의 잘하시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난 아직 안 봤는데 그게요 리커트 척도로 재으면 100등분한 잣대로 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환산을 해서 보내주니까 차라리 리커트 잣대로 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점, 7점 얼마가 나왔으면 7점 얼마를 하면 되는데 그걸 100분이라고 하서 66점이라고 매기니 교수가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이 리커트 척도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연구를 한다는 이 논문 연구에서 활용할 자는 100분율 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absolute zero 포인트. 절대 0이라는 게 없는데도 절대 0을 상정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절대 0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0이 없는데도 절대 0을 상정하고 100% 퍼센티지 잣대로 재든가 100분율을 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나는데 몇 번 얼마가 봤더니요. 나는 그래도 점수 잘 나왔다고 81점이 나왔는데 그 보는 순간 확 올라가더라고. 이것도 80을 활 만들고 난 뒤에 그 친구가 복도에 지나가서 야 나도 그 점수는 짜증난다. 얼마나 나왔어요? 81점. 누구 놀리니까 지금 이러더라고요. 81점을 계산했고 왜 81점이냐? 상당한 애들이 매우 만족에 쳤고 그리고 좀에도 쳤지만은 75점하고 100점하고 이거 하다 보면 85점은 81점은 잘 나온 거였어요. 그건 좀 못한다도 별로 없었고 아주 못한다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 81점이야. 이 리커트 자가 얼마나 잘못된 자인지도 우리가 알면서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전부 설문조사할 때 리커트 자를 잽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매우 미워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을 탁 만들죠.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누군가가 사회현상들이 갖다 드리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잴 때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갖다 딱 대면 거요. 질문 몇 개 하면 거짓말 안 하는지 잴잖아요. 그런 자좀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둘 사이가 좋은가. 내가 보니까 둘 사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놈의 중학교 동료랑 인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까운 척하죠. 그럼 얼마나 가까운 척하면 갖다 대면 제일 잘 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아웅다웅되는 정도가 얼마냐. 이런 척도. 그래서 이 척도를 표준화시키는 일은 뭐 한국의 말, 돼 이런 거 있다가 이제 우리는 전부 세계적으로 도량흥화를 표준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미국인들만 안 따르잖아요. 짜증나네 진짜. 미국 가면요. 골프 치시면 골프 칠 때 아니 어저께서 우리나라 골프장은 미트로 할 건지 야들. 야들을 왜 하냐고. 미트로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표준화가 전부 미트로 됐잖아요. 저기 가면 무슨 온스 뭐 리터를 안 하고 그쵸? 야디도 무슨 미국 가면 참 근데 미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강대국이니까 모든 제품들 전부 지들식으로 하니까 그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나 표준협회에서 미국도 좀 쳐가지고 니들도 미트법 좀 써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못해요? 누구 혹시 저 전문가 그쪽으로 연구하는 분 안 계세요? 왜 미국은 못하냐고. 딴 나라 다 하는데 왜 미트법 안 써요? 미국 왜 미트법 안 써요? 사실은 미터법보다 야두나 피트가 더 직관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직관적이라면? 직관적인 이 발바닥 하나 길이를 예쁜데 피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야드라는 게 팔 한 뼘을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직관적이긴 해요. 미터법보다. 우리 미트법이 잘못됐네. 잘못됐다. 그걸로 통일 표준화시켜버린 거야. 야라는 게 한 뼘이고 1피트라는 게 발이 내 발은 짧은 거.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저는 이 표준화라는 것은 이 표준화를 하게 되면 점점점 게임의 룰이 세계적 표준화가 잘 됐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표준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여줍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표준화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워낙 독보적으로 앞서가니까 글로벌 경쟁 안 해도 다 따라가죠. 할 수 없이 지금 미트법 쓰면서도 할 수 없이 환산해 주잖아요. 피트로 환산해주고 원수로 환산해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세계적 강국이 아닌 강소국은 약소국은 아니고 강소국이죠. 강소국은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표준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표준협회 관련자들도 표준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힘을 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그럼 표준만이냐? 표준 뒤에 숨은 세계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더 나은 표준 척도를 표준화된 척도를 만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편한 얘기를 비학술적인 토론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한번 쉬프트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여러분은 머릿속에 온통 표준으로 가르쳐 있죠. 딱 얼굴에 표준, 나, 표준, 너, 표준, 모두 표준. 딱 저렇게 보여요. 표준적 사람이죠. 키도 표준이지, 대한민국 표준. 아니요? 다르지. 미달은 아닙니다. 용어를 쓰고 똑같은 용어를 제 앞에서 미달이라고. 그건 정말 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어예요. 미달이 아니고 표준과 조금 다르다고. 알겠습니다. 표준에 가깝다고 동기한테 앞에서 표준이야 이런 표정을
친구로 사귀면서 자만심이 하시는 우리 자만심이라고 안 하고 학술적으로 그걸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패러다임 한번 바꿔보자. 패러다임 시스템이에요. 그 글로벌 시대가 대체 어떤 뜻이냐?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간 개념이 바뀌어버렸죠. 사실 우리가 80년 살면은요, 800년 조선시대 800년 사는 사람 이상이죠. 800년 사는 사실은 정보가 그런데요. XT 여러분 XT 언제 XT 구경하셨어요? 1990년. 그렇죠. 제가요 70년대 말에 미국에 석사 공부하러 갔는데요. 석사 과정에서는요 컴퓨터 클래스가 없었어요. 석사 끝나고 난 뒤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핀스버그 대학이라고 갔더니요 박사 과정에 코스를 듣는데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 제가 쉽게 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뭔지 모르지만 인트로덕터리 코스니까 그래서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기억이 나시겠지만 IBM 카드 키펀칭을 해가지고 IBM 카드에 한 줄 베이직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짜고 포르체인 랭귀지로 고투 루프를 만들어서 두 루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가지고 짠 걸 가지고 한 장에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카드 리딩 다 펀치하고 난 키 펀칭하고 난 뒤에 카드 리딩기에 딱 하면 줄 쫙 써서 그러면 컴퓨터 시장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전부 덤 터미널 쭉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없는 CPU가 없는 덩 벙어리 터미널 쫙 갖다 놓고 저쪽 방에 옆방에 가가지고 프린터 라인 프린터에 앞에 입구에 가서 카드 리딩 뜨면 쫙 돌아가죠. 그럼 또 저쪽 와서 입구에 라인 프린터가 나오는데 그것도 대기하고 있으면 닥터 매트릭스를 따다다다 접지 끼고 레이저 없을 때가 그럼 받아가지고 쭉 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뭔가 또 에러가 나면 또 그걸 한 줄 고치려면 또 들어와가지고 내가 카드 리딩에 넣고 갔던 그 IBM 카드를 또 이렇게 보면서 몇 번째 줄이 몇 번째 장 찾아가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언어를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따라락 돌리면 또 기다리고 그 몇 번을 해야 완성이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뒤에 컴퓨터 CPU 장치가 있는데 가보니까요 진공관이 막 써있더라고요. 빌딩처럼. 그러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베이직 랭귀지, 포천 랭귀지를 프로그램 짜고 왔어요. 귀국을 할 때쯤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귀국할 때요 그건 그 당시에 600불 엄청난 큰 돈입니다. 아끼고 모으던 돈 600불 투자해서 올림피아 일렉트로닉 타이프라이터를 썼어요. 타치 살짝 옛날에 팍팍 찍었잖아요. 타이프라이터를. 그리고 이건 타치는 따닥 아주 가볍게 타치. 그래서 데이지 웨이드라고 해서 그 왜 해바라기 굽는 거 그거 플라스틱 된 거 그걸 또 5개 글자체에 따라 다른 걸 또 엑스트라 비싸게 사고 그걸 들고 왔어요. 한국 오면 이제 영문 쓸 때 편지 쓸 때 쓴다 가져왔어요. 오자마자 XK라는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 보니까 AT로 바뀌래요. 펜티엄급으로 바뀌래요. 갑자기 도스 시스템이 사라지고 윈도우스. 이게 뭐 순식간에 쭉쭉쭉 바뀌니까 도스를 쓰다가 갑자기 따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플라피 디스크가 뭐 나오고 뭐 갑자기 PC 용어가 나오는데 따라갈 수 없어. 나는 메인 프레임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바뀐 거예요. 하루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레이저 프린터가 조각하지만 딱 나오니까 내 이 비싼 돈 주고 갑으로 사온 올림피아 타이프라이터가 무용지물이 되고 연구실에 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600불이 미치게 아까웠어. 데이지비는 안 버리고 우리 집에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그 뭐 데이지비 필요합니까? 글자체 여기서 들어가서 조금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잖아. 이게 XP에서부터 오늘날 빈포인트까지 갔다는데요. XP에서 제가 그래도 꽤 깨었다고 79년도에 갈 때요. 미국 유학 간다. 그때 문교부 유학 시험, 유학 자격 시험 있었답니다. 국사 시험 보고 국민 윤리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갈 때 시간이 있어 한 보름 정도를 종로에 있는 구미타자 학원에 가서 영타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열 손가락 독수리 타법이 아니고 열 손가락 하기 때문에 제가 타이프라이팅 속도가 한 사람보다 훨씬 빨라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 신기한 건, 야, 독수리 어떻게 열 손가락으로 다 치냐고.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러지만은, 우리 세계는 아직도 그 논문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아직도 독수리 타법을 두 손가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급격히 변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요. 인텐시티가 이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던 건 10시간이 조선시대 병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사는 건 800년 사는 거예요. 이조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부터 고종 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우리 다 산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시간 개념이 바뀌었다. 상대 시간이지 절대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안에 애들 키워보면은 둘 다 아이가 둘일 경우에 둘 다 공부 잘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꼭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해. 첫째가 잘하면 둘째는 못하고 첫째가 못하면 둘째 잘하고.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잘하는 아이는 상대 시간 개념을 알고 상대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 못하는 아이는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 보고 공부하는 아이고 상대 시간 쓰는 시계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시계 그려놓고 목표를 정해서 오늘 요걸 암기해야겠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암기해버리는 거죠. 시간의 인텐시티가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공부한 여러분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절대 시간 1시간 필요 없이 20분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공부 좀 하다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암기할 생각 안 하고. 그게 차이가 나요. 상대 시간, 우리는 이제 상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시계를 벽에 있는 시계 끼고 다니는 시계 안 끼고 다녀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해버려야 된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공간 개념,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이제 뭐 남북 간에 국경선이 있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저것마저도 지금 다 넘어가고 있죠. 정치적 국경선은 극히 일부 대한민국 한반도 정도 있지만 다른 데 정치적 국경선 지금 뭐 대통령이 하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멕시코에 다시 국경 올리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치적 국경선에 있어도 경제적 국경선이 남아있는 데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장마당 물건들 어디서 와요? 귀신같이 정치적 국경선을 뚫고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우리나라 옛날 외제 명동에 외제 시장이 있어요. 정보가 저는 이건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때 얼마 2천만 원까지 가요. 요새 얼마 떨어지죠? 2,7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500만 원. 지금 상하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상하이 되는 뭐 망할 겁니다. 비트코인 망하면 안 되지. 정보화 시대의 정점이다. 지금까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무태기라는 그 개발자가 이제 그 화폐 쪽이 아닌 비화폐 쪽으로 비트코인 기술이 적용돼요. 전문적 지식이 나오니까 제가 다양한 이거 미국은 일찌감치 멜팅 팟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회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끼리 2세에 넘으면 섞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자기가 어머니가 어디 출신 슬로바키아 출신 아버지는 저기 잉글랜드 출신이니까 그다음 그 밑에 세대는 몰라요. 근데 한국인들도 지금 미국 교민들 250만이 살고 있는데 이 세대는요 본인들은 한국 권투 선수와 미국 권투 선수 싸우면 미국 선수 응원한다잖아요. 미국인이니까. 왜냐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250만 우리 교포를요 한인타운이 있다. 워싱턴 DC가 한인타운, 뉴욕의 한인타운, LA 한인타운 이거요 30년 후, 20년 후만 되면 아마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라지고 있대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메인스트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세들은 걔들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부모들은 한국말만 해도 살지만 이제 20년 후는 그건 한국이 아니고 걔들 전부 미국인이 되는 거죠. 마치 이 논리는 한국 사회도 적용이 돼서 이제 지금은 외국에서 온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한 가정,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다문화
가정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지만은 얘들이 군대를 가고 할 때가 되면 걔들이 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상관없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글로벌 경쟁, 글로벌 시대는 단일 민족의 의미가 없었죠. 요새는 신기하게 제가 봐도 배우도 아니면서 영화 히트 친 것도 없으면서 왜 광고는 자주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잘생겼잖아요. 저봐. 이렇게 묵은 사람도 뭐 잘생겼잖아요. 이 눈에 지금은 잘생겼지만요. 윤수인 저는 누굴수록 저기 전눈에 잘생기는 남자가 너무 안구 정하시고 윤수일이 처음 나왔을 때 잘생겼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동강 선수 홀대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하얀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섞인 피는 그래도 봐줬죠. 검은 피 섞인 애들 우리 제대로 봐줬지. 인순이 사람 취급했습니까? 이게 우리 눈이 간사스럽게도 빨리 변한 겁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눈이 돼버립니다. 다니엘 헨리를 보고 잘생겼다고 한 사람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에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른들 거죠. 저분보다 더 묵은 1인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집합체가 된다는 거죠. 월급, 요새는 월급이 얼마냐고 그러는데 월급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죠. 건당 얼마, 그 일 해주면 얼마고 두세부터 두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당 임금책이고 일자리 소멸시킬 신기술들이 맥킨지 연구소에 의하면은 IoT랍니다.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자동차, 차세대 유전자 지도, 3D 이 3D 프린터도 표준화 대상이고 지금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다 프린트에 물건 만들어준다니까 그 표준화하고 좀 관계되지 못해요. 자원 탐사, 뭐 신기술 재생,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우리 변할 15년 후에 닥칠 변한 모습입니다. 인구구조 변했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걱정도 되지만은 인구구조 변화는 정말 우리 이제 실감하기 시작했죠. 안 나니까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전철 타면은 경로석입니다. 5분이 앉아 있는데 애들 둘밖에 없어요. 얘들이 커서 이분들 먹여 살리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입니다. 그죠? 이런 시대거든요. 얘들 얼마나 불쌍했어요. 우리가 미리 태어나길 얼마나 잘했어요. 안 모신대요. 예? 요새 조사했잖아요. 안 모신 사람이 절반인데 부모님 안 모시겠어요. 부모님 안 모시고. 아니, 부모님 안 모시면 이미 오래됐고, 전부 우리가 노인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하게 되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얘들이 세금 내서 이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 같은 자기 책임, 가족 책임일 때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개인복지 시스템이 있을 때는 자유시장에서는 얘들이 누굴 모셔야 되지만 안 모신다는 말이 되지만 이제는 안 모시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유아복지에서 그렇잖아요. 유아복지에서 청소년복지로 작년만 그 청년복지 요새 청년복지잖아요. 너 실업 상태면 실업급여 주잖아요. 그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청년이 요새 30세니까 30살부터 55세까지 25년 동안 장년들을 빼고 돈 벌으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또 노인복지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보면 태어나서부터인데 미국은 한 단계 더 나가지요. 영국의 옛날 영향을 받아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건너면서 from the womb to the tomb 그랬잖아요. to the grave 묘지까지 갈 때까지가 아니라 묘지에 가가지고 그 관 짜주는까지 툼까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정부에서 미국에서 from the cradle 요람에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요람하는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from the womb 엄마 사궁 속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태아복지 말합니다. 애기만 가졌다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뭐요? 태아복지, 태아수당이 나갑니다. 그게 쿠폰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푸드 스탬프를요, 미국 가서 제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후배 녀석이 일찍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와서 형 이거 써 그러더라고요. 20불짜리, 10불짜리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거 뭔데? 난 뭔지 처음 봤어. 뭔데? 그랬더니 형 우유 사거나 소고기 사거나 치즈 사거나 이럴 때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애를 가진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걸 신청하면 푸드 스탬프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요. 산모에게 혹은 태아에게 좋은 식료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에 맡겨가지고 그거 주니까 우유 이만한 거 주고 치즈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는 다 되고
그래서 미국의 태아복지 혜택을 제가 받았어요. 유학할 때. 그 친구는 아주 지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 다 못 쓰겠다는 얘기가 한 달에 그 당시에 100불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생애주기별 복지가 정부가 책임 이전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출근하고 돈 벌어가지고 언제 25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30대부터 40대, 50대, 25년간 돈 벌어가지고 아래 위를 먹여 살리던다. 그 말이지. 얘들이 불쌍한 애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차라리 개인 복지, 가족 복지 개념으로 갔으면 그건 알아서 뭐 부모 안 모시고 이거 부모 안 모시지. 애도 낳으면은 뭐 정부가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취직 게을러서 취직 못한 것도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수당 주는 겁니다. 요즘 또 실업수당도 보니까 신기한 애들이 있던 거예요. 직장을 옮겨다녀요. 옮겨다니는데 여기서 한 5개월 근무하다가 3개월만 근무하면 실업수당이 나온다면서 그거 받으면 저 새 직장 갔을 땐 나 취직 안 한 걸로 해주세요. 3개월 실업수당 받고 여기서 또 따로 받고 이중 혜택을 받는 이게 복지 전달책의 문제점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어쨌든 간에 막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가족 복지가 이제는 복지 시스템이 정부 복지로 가고 있다. 그 복지 사회가 되면 복지국가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위력은 뭐 이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은 그럼 어떤가?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가 좀 고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약하다고 그러죠. 인구가 차라리 한 2억 주만 되는 국가였더라면 그래도 머릿수가지라도 일본 1억 2천짜리 일본을 누르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러시아는 좀 멀리 떨어지지만 그나마 저기 많은 민족이 있다가 단합 통일국가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천추전국 시대가 됐잖아요. 중국도 좀 천추전국 시대가 와야 돼. 우리가 빨리 노력해야 될 것은 국제정세에서 우리 한반도가 살아남는 일은 우리는 합치고 중국은 쪼개져야 돼요. 천추전국 시대처럼. 저기 지금 통합됐잖아요. 자기 민족이 아닌 위구르 쪽까지 합쳐버렸잖아요. 몽골 쪽까지 합쳐버렸잖아요. 만주족은 말할 것도. 이러니 14억 인구가 14억 가까운 인구가 되니 우리가 5천만 남한이 14억 인구한테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참 고약하다는 입장이에요. 좋다는 입장은 지도를 거꾸로 하고 저는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처음 가니까요. 미국 지도가 우리는 미국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세계 지도를 어떻게 그렸냐면요. 지도가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어요. 삼각형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영국, 아프리카 이렇게 오세아니아 이렇게 그리고 이게 태평양 낮자변동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국, 요거 일본.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태평양 그 먼 거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대경 이게 내서양이죠? 이게 내서양이잖아요. 콜럼버스 discovered America in 1492. 콜럼버스가 discovered 아메리카를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이쪽에서 콜럼버스가 잘 돌아가지고 아메리카를 디스커버하는데 1492년 엄청난 배를 타고 쫙 올라가서 돌아가지고 쫙 와서 이걸 대단하다고 그러죠.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그 갔다 왔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래. 뭐 대단하다. 나도 대단하다고 안 그러는데 딴 사람도 대단하고 그래. 왜 그래? 아이고 뭐 난 그냥 신세계 갔다 왔어.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할까?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난 아니 안 하는 거 했잖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니들도 그 남이 안 하는 걸 해봐 그랬어. 그럼 너 계란 한번 꺾고 세워봐 그랬잖아. 그러면서 달걀을 세워봐 그랬더니 어떻게 세워? 아무리 꺾고 계란을 한만 세워도 안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 푹 깨면서 피웠잖아요. 툭딱 치니까 서니까 자식이 표준을 생각해야지 막 누가 깨면서 누가 못 세워 그랬더니 아니 나는 깨든지 뭘 세우라고 했지 깨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세웠다. 너희들은 못 세웠는데 난 세웠다. 표준화된 머릿속에서는 이건 안 깨고 세운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깨면서 세웠죠. 그런 것이다. 그 얘기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미국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어디 붙었냐면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미국 지금 이게 이쪽 아니고 이쪽이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이요. 여기 영국에서 점프하면 금방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짧아 이게 대서양은. 이게 없어요 미국 가니까 세계지도에. 대서양이 중심이에요. 이거 우리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태평양 제가 그림을 이렇게 이 태평양 넓은 데를 생각했는데요. 대서양은 좁더라고 태평양이 되니까. 깡충 뛰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콜럼버스 대서양은 안 했구나. 점프해서 가면 바로 이게 되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세계 지도를요, 이렇게 거꾸로 맨날 우리 세계 지도는 이게 태평양 중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중심으로 그랬죠. 거꾸로 하면 미국까지 이 그림이 있길래 사진 찍어요. 아니, 이렇게 거꾸로 그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는 딱 보니까, 맞아. 한국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한국이 어디가 거든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어디? 아프리카, 아세아. 그런데 한국이 중심에 있더라고요, 중심에. 이 지도에서 가장 중심이 이 동네 아니에요. 한국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오, 왜 지도를 꼭 북극을 위에 놓고 남극을 밑에 놔요? 북극을 위에, 우리 내비에 보면 이게 남북을만 돌릴 수 있는데, 돌리면 한국이 세계 중심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맨날 그냥 한국은 뭐 지정학적으로 나쁘다고만 생각한다.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위성사진이 나와. 그럼 그 한국이 어땠는 한국이 오늘까지 왔냐? 1952년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요, 이때 태어났는데, 서울을 이때 못 봤거든요. 저는 지금 보는 서울이 그때 서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차를 구경 못했어요. 늦게 71년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전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서울이 그때 서울인 줄 알았더니요. 서울이 이랬대요. 서대문 쪽에.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서울이 이랬다 나지막한 산이고 여기 교회 건물이 뚝 솟았고 이게 서울이었대요. 아니 서울이 명동이니까 명동 무슨 명동성당일 거예요. 이 주변이 전부 이게 서울이었대요. 그리고 남대문이 이랬대요. 상상이 안 가요. 남대문. 요건 그대로 뭐 원형을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성성부터 서울이었대요. 청계천이 이랬대요. 빨래터에 안항내리 나와서 빨고 그다음 시도 하고 하도 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이건 그대로 조선시대 만들까 하도 물이 지저분하니까 이 사람들 옮겼죠. 저기 성남으로 집단 이주시켰죠. 또 하나는 봉천동으로 달동 이주시켰죠. 마지막 관계 난곡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한 거예요. 그렇죠? 저게 봐요. 좋습니다. 그런 서울이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세계 문명, 제일 문명들이 낫죠. 국가 평균 IQ, 인터넷 보험, 반도체, 청소년 교육, 이거 좀 특별하죠. 해양조선 산업, 디지털 TV잖아. 디지털 TV.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가면 LG 텔레비전 수산, 삼성 텔레비전 수산이 진열대에 놓여지지 않고 그 창고 뒤에 먼지 쌓여 있었죠. 2010년에 런던 LSE 런던 전경대에서 1년을 배우 교수가 있는데 세상에 미국의 유명한 전자 상점에 가면 제일 앞에 LG, 삼성 지금 세계적으로 그거 보면서 야, 그 일본 거 어디 가나 일본 게 뒤에 가 있어. 저는 좀 쏘이었거든요. 세상에.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어떤가 한번 보자. 지정학교 봤더니 너무 얼마 안 된 것 같죠? 지금 통계가 14억 정도 하도 등록 안 된 사람 많아요. 우리 얼마나 이 소수점보다도 못하잖아요. 1억 인구는 돼야 국내 테스팅 마켓이 있어서 국내에서 실험해서 신제품을 내보내는데 우리 1억도 안 되죠. 5천. 이걸 옆에 두고 있어요. 인구도 저렇게 많지만 44명 면적. GDP가 2015년 통계로 11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18.6조고 일본이 5조인데 한국이 1.5조인데 2050년엔 중국, 인도, 미국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 거래한다. 22개선이 있고 마카오, 홍콩까지 다시 반환받아가지고 행정부 두개 세계 2위 군사들 모병제에도 250만 원. 모병제.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 우리가 징병제 지금 60만도 안 돼요.
그래 중국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만 년 지배를 받아왔어요. 저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러는데요. 일제 36년보다 더 큰데요. 몽제 원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국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순수 핏줄을 가지고 어쩌면 어느 정도 중국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다. 53년부터 부착경제에 와서 만만히 그 집에 사고 진짜가 한 봤더니 중국에서 인구 많은 걸 열심히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중국의 수영장. 사람 이게 중국 수영장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또 뭔가 봤더니 귀성객들이 열차 명절에 귀성객 이게 열차 이거 뭐죠? 서울역에 이런 중국을 옆에 두고 있죠. 그럼 우리 만만하게 늘 옆에 있는 민족은 저 큰 민족 우리 대단한 국민인데요. 저 큰 민족 우리 늘 뭐라고 했어요? 무슨 존칭을 썼어요? 떼놈이라고 그랬죠. 떼놈. 그러고는 그보다 작다고 만만하다고 해서 늘 깔보는 민족이 뭐요? 외놈이라고 했죠. 그 일본입니다. 인구가 적은 우리 2배 넘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4만 불입니다. 요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독도문제 회사를 이게 히로시마 원폭격에 사실은 미국이 일본한테 한방 당하고 하와이에서 진주만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조그마한 폭탄들을 여기저기 때려봐도 이 일본 군사가 그 당시에 일본 군사가 뭐 25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건 큰 걸 터뜨린 게 이거잖아요. 이거 터뜨리고 한 방 맞고 나니까 그래도 좀 버틴 것 같아요. 하나 더 터뜨렸더니 상황이 손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이건 정치적인 결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의 독립이 3.1운동의 결과로 왔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독립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거 이제 갖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느냐? 아니요. 희망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봤더니 그 유명한 미래 예언가 많은 사건을 맞춘 사람이죠. 이 피토는 요새 행방불명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내가 행방불명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2010년에 무슨 예언을 하고 갔냐면 그래도 갈 때 이 예언을 해주고 가는 게 얼마나 당연인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세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중국은 갈라져서 몽골리아가 독립을 하고 우이구르가 그대로 영역을 넓히고 토건이라는 나라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캄보디아, 베트남, 버마 이런 데를 만들어지고 차이나는 이렇게 쪼그러들 것이다. 그리고 요만큼 쪼그러지고 이게 파란색이 전부 다가 고레아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한국이 일로 다 넘어가고 저 상해 이런 건 광동 다 한국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중요한 것은 여기는 코리아 코리아가 된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제가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티토만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티토가 많은 세계적 국지학을 맞춘 예언가입니다. 이 예언이 제가 말하면 2036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품쯤 갈면 그때 안 될까 못 버틸까 하는데 2036년을 한번 보고 싶어요. 미래라는 게 불확실하니까 이게 터빌런트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에버리 트위스트가 터빌런트 필드라고 미래는 소용돌이의 마당이기 때문에 소용돌이는 우리 물결을 한 방향으로 파도를 점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가는 끌려간다. 우리가 물결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게 패트릭
딕슨의 얘기하는 take hold of the future. 미래를 take hold, 꽉 잡아라. or, 이거 영어 우리 문법시가 or는 명령문에서 or는 if not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the future will take hold of you입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너를 먹을 것이다. 네가 미래를 먹어라. 미래를 먼저 잡아야지. 안 그러면 미래한테 잡힌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바뀌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상당히 보편화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오감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표준화, 즉 자연현상에 대한 측정 도구를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요. 자연현상은 길다. 얼마나 기냐는 눈에 보이잖아요. 색깔이 검정색이다. 눈에 보이는 이 검정색이라고 합의를 해서 동의한 내용이 검정색이다. Definition of the phenomenon is determined by agreement입니다.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정했어요. 표준, 어디가 표준이다. 정해놨어요. 근데 눈에 인간의 오감각으로 인지가 되니까 가능한데 사회현상은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현상을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하실 때 그때 이미 미래를 예측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것도 다 정의를 내리고 용어를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분이 정의 못 내린 것들이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와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먹는 이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모르는 분 없죠? 아이스크림 알죠? 먹으면 흘러내리고 아이스크림이죠?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얼무수. 이거 뭐죠? 그 pronunciation 아주 발음 좋습니다. 그 비유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연기계. 뭐 잘못했어요? Computer Science 한국말로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무서워서 얘기 안 돼. 자, 옛날에 우리가 처음으로 컴퓨터과 수시대 빠졌죠. 전자 계산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좀 읽어보실래요? 코카콜라. 하이콜리 한국말로 잘하니까. 코카콜라요? 한국말. 상편대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그러니까 그건 우리말로. 고유명사를 어떻게 넘깁니까? 음차를 할 수 있지. 세종대왕께서 이런 거 생길 줄 몰라가지고 미리 안 정해놓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 발음 난대로 하고 먹어보면 맛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든지 다 동의해. 그거 코카콜라 사이다 금방 알아요. 주스 다 알아요. 맛이 보면 되니까 애플도 애플 주스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발음대로 써주는 거예요. 한국말이 세종대왕에서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여러분 이 우에 가게 우에 많이 해서 50원 거예요. 받침이랑 하나 이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밖에 혹은 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50음밖에 발음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김치 그러면 김치 발음이 안 돼요. 제가 그 블리츠 스쿨이라고 알바를 할 때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알바를 좀 했는데요. 미국 애들이 5명 있고 일본 애가 2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 김치를 가르치는데 미국 애들 김치 따라해요. 일본 애는요 김치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repeat 했더니 김치 그래요. 그럼 김치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따라해라고 그러니까 김! 그리고 갑자기 딴 옆에 갑자기 치! 그러고 김해라고 치! 그러면 무치! 그래요. 김 해놓고 앉아서 이 무자 무치 그래. 김치를 해서 기무치라. 받침을 구경한 적이 없잖아. 50원 막 밖에 바른 것 같은데 한국말을 세종단에서 400개 이상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외래어 영어 원을 전부 한국말로 발음시킨다. 쉐, 미쉐린 쉐. 일본 사람 죽었다 내가는 못합니다. 똑같은 발음으로 왜? 이거 경상도 출신 계세요? 경상도 출신은 이거 발음하라고 하면 왜? 똑같아. 사투리 안 쓰죠? 이분들은 그분이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죠. 경상도 출신들 전부 왜? 그래서 경상도 출신들이 아나운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동주가 경상도 사람. 그래서 이게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컴퓨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봐. 그래서 그대로 발음을 다 하는 거예요. 일본은 안 되지만 일본은 그 감을 띄우다 그러는데 컴퓨터를 중국 사람들도 독특하게 꼭 자기들 말을 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 길거리 북경에 가가 길거리에 가서 혹시 컴퓨터 샵을 구경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영어로 쓰지만 컴퓨터라고 할 때 영어도 없어요. 뭐라고 썼어요? 네. 중국에? 그렇지 비슷하네 그죠? 중국에 가면요 요즘 단체자로 하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디엔나. 땐입니다. 이 땐자는 뭐예요? 전기전자가 생략된 관체자입니다. 전기전자예요. 뇌는 뇌자기 약자죠. 뭐 뇌자. 전기뇌라. 그래서 그걸 컴퓨터 뇌를 뗐나요. 전 뗀데다 컴퓨터라는 말이 없어요. 코카콜라요? 오염사는 없다고요? 중국에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가장 발음, 가구 가래. 입이 가능하고, 오는 게 가능하다. 그런 뜻은 전혀 없이 발음이 가장 유사한 이렇게 합니다. 맥도날드, 마이장리아오. 일본은 맥도날드 발음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니까 막부터, 나부터. 커피도 발음, 커피. 얘는 어가 없잖아. 어가 없으니 커피에서 고히. 뜨거운 커피, 헛도 고히.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종대왕이 대단한 겁니다. 모든 걸 미샤린, 일본에서 미샤링구 이런데 자연현상은 이렇게 딱 물건을 보여주니까 코카콜라를 먹어보고 이게 코카콜라야 라고 하면 다 따라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은요 학자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맛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패러다임 같은 말은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패러다임. 그래.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 전형적인 패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패턴도 물론 양복점 가면 패턴 있죠. 그 패턴도 아니고 모범이 어떻게 생겼는데 모델? 그러면 학자들이 자주 좋아하는 게 모델 띠어리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델 띠어리만 나오면 그때부터 이미 난 알 생각이 없어. 어렵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외국 학자들이 막 설명해놓고 원어를 찌게 되니까 읽어도 모르는 게 맥락을 설명 안 해주니까. 그래서 모델 띠어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더 재밌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논리적 증거들, logical frame of reference 이게 뭐 한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걸 번역해서 영어에 있으니까 고대 직에서 논리적 증거들 금방 이해합니까? 사회과학자들이 말 논리적 증거들 무슨 말이냐? 내가 월급이 한 달에 여러분처럼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라고 하면은 표정이 아주 자신만만 더 받아도 할 수 없어요.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그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심리적으로 느끼기에. 이 친구가 1,000일을 하는데 짜증나고 월급이 작아 보이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 900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이분이 내가 많다고 느끼는 기준이고 준 것들이고, 이분은 적다고 느끼게 만드는 준 것들이라는 게 그 프레임이죠. 레퍼런스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시각, 입장, 관점. 이렇게 해서 관점 혹은 시각, 보는 각도 혹은 서 있는 자리, 입장, 충청도 입장이면 입장, 서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선생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학생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각, 보는 각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각도가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볼 경우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파리에 몽마르트 언덕 있죠.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면은 미술 그리는 애들 많고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성심성당이 있습니다. 성심성당에 가면은 그게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 제일 꼭대기 성심성당에 우리 관광객들 가면 사진,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다 됐습니다. 내려갑시다 그러죠. 딴 데 또 봐야 되니까. 왜냐면 한 방에 5개국 다 순방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 친구가 프랑스 친구인데 거기 사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재밌는 일을 했어요. 너 네덜란드 사람하고 룩셈부르크 사람하고 벨기에 사람 지나가는 얼굴 모습 막 보고 구분돼, 혹은 행동하는 거 보고 구분되냐 그러더라고요. 벨기에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 룩셈부르크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혹시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서구인 눈에는 우리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기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보면 자기는 한 방에 바로 안 돼요. 몽마르트 언덕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 너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랬더니요. 딱 자기가 삼청에 사는데 삼청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관광객들이 딱 지나가는데 첫 번째 중국 관광객들 지나가면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딱 지나가는 그 보면은 꼬지지하대요, 말하자면. 옷차림이.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 관광객 머리가 시소사에서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중국 남자들이 샤워를 싫어하고 머리를 안 감는데요. 그래서 참 삐죽삐죽 솟아있대요. 그 중국 관광객. 오케이, 그러면 일본 관광객하고 한국 관광객 어떻게 구분되냐? 하나 걸러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관광객 걸러낸대요. 어떻게 걸러내냐면 일본 관광객들 되게 한 20명 정도 가면요. 제일 앞에 가이드를 보면 금방 안 돼요. 되게 일본 관광객 가이드는 4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가이드 안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랬어요. 그 지역에 사는 일본 관광객 아주머니들 와서는 반드시 깃발을 딱 하나 들게요. 깃발 하나 들고 앞에 딱 이러고 가는데요. 앞만 보고 간대요. 가이드가. 가면은 뒤에 관광객들 병아리 때 종종종 따라갑니다. 추리를 줄 서서. 그리고 성심성당 앞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는 본데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시내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는 데요. 그게 일본 관광객이래요. 그러면 아주 받아 적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고 시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보는 각도를. 한국 관광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은 가이드가 절대로 아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젊은 유학생 남자 청년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한국 관광객 가이드는 절대로 앞으로 안 걷는데요. 뒤로 걷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뒤로 걷냐면 딱 서서 자 오세요. 아 오세요. 뒤로 걷는. 그리고 반드시 모자를 하나 쓰세요. 깃발 안 들고 모자를 쓰고 모자를 들고 자 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럼 뒤따라오는 관광객들은 뭐냐? 아까 일본 관광객이 병아리 때 종종종인데 한국 관광객은 전부 옆으로 걷는데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 나 갈게 나 알았어 나 걱정하지 마. 완전 피곤해. 한편으로는 좀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참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걸 잘 잡아냈구나.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일본 관광객이 특징입니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말동석 앞에 앉아가지고 해보고 있대요. 해본대요. 그럼 받아 적는데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시각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은 뭐라고요? 표준화되어 버렸어요. 표준화. 이게 표준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표준화시키냐면요. 세상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눈썹이, 머리카락 밑에 눈썹이 있고, 눈썹 밑에 눈이 있어야 되고, 이 눈 밑에 코가 중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목이 있고. 이걸 옆으로 굽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골프 치는 분 있어요? 골프? 연습클이라도 가본 분 있어요? 골프? 아니면 저 골프를 안 치지, 칠 줄 모르지. 골프 칠 때 잘 안 맞고 미주싹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치면서도 괜히 왜 안 맞아요? 헤드업이라고 그러죠. 머리 친다고 그러죠. 헤드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골프를 칠 때 맞기도 전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맞기 전에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볼이 맞지도 않을 때 고개를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바로 서 있는 걸 이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표준화. 볼도 안 맞고. 손흥민 선수 볼 치는 거 한번 보세요. 메시 선수 볼 칠 때 골을 장면 보면 반드시 얘들은 발에 맞는 순간까지 딱 끝까지 볼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볼 못 차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볼에 아싸! 들어갔다! 저거 보고 골대 보고 차잖아요. 탁구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만져보고 만든 순간 스핀을 거는 겁니다. 근데 못 친 사람은 뭐예요? 이거 저거 비었네, 저거 보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게 시각이에요. 보는 각도가 어느 쪽에서 보냐.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골프장 가자마자 목 운동 시키잖아요. 캐디가 목 운동 시키고 난 게 딱 가는 순간부터 목을 시키는 고정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시각을 바꿔서 오늘 18월 도는 동안에 나는 나무를, 바로 서 있는 나무를 보지 않고 옆으로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살겠다. 가자마자 고정. 그리고 칠 때마다 부시고 계속 이러고 다녀. 파티만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시각이 고정돼서 그게 표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각을 이렇게 보면요. 시각이 그런 거다. 그런데 시각 중에서 이 보는 각도가요. 각도 중에서 혹은 이거 또 하나는 견해. 이게 바로 그 패러다임인데 견해 중에서 삐뚤어진 견해 두 가지 있죠. 하나 뭐요? 미리 견해를 집어넣은 걸 우리 선입견해라고 그러죠. 그죠? 미리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할까 미리 판단한 거예요. 뭐 지역적으로 어디 출신이니까 그렇고 키가 작으니까 유능하다는 것이고 반응이 없어. 키가 크니까 싱겁고 실속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반응들이 없어요. 박수 선입견입니다. 일반화의 오류죠. 또 하나 뭡니까?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우리가 견해를 무슨 견해? 편견이라고 하죠. 미리 자기가 재단을 해가지고 견해를 딱 정해버리는 게 편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은 복잡하지가 않고 학술적으로 토마스 쿤이 뭐라고 했든 간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는데 이걸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여 그냥 붙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세종대왕 덕분에 한국말로 뭐래요? 패러다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한국 발음에서 베스킨 라빈스 나이 드시는 분이 미국 자식한테 갔더니 손자가 아주 한국에 있다 갔는데 초등학생에서 영어를 잘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데 가자마자 얘는 할아버지한테 영어 잘한다고 한번 해봐라. 너 본지 한 6개월 됐는데 얘가 한 게 베스킨 라빈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다 하니까 발음이 아주 좋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했던 거 할아버지 모르니까 한국
말이 세종대왕께서 만든 말이 이렇게 모든 언어를 러시아어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400개 이상 발음되니까 일본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발음들 코카콜라, 맥도날드, 컴퓨터 중국은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죠. 일본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름도 사회과학자들이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페르다임이라고 하자. 향수란 말은 우리가 우리말이고 노스텔지어라고 하자. 그래서 사회과학이에요. 용어 중에 많은 외래어들이 그대로 언어 발음대로 하는 게 기분 많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페르다임은 학술적인 논리적 중거탱인데 편하게는 사물 인식에 틀고 세상사의 판단 기준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그 다른 말로 학자들은 모델이라고 이론이 아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론은 자기 학자가 자기 전제 조건을 걸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학자들이요. 경제학은 세테리스 페리부스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전제의 학문이죠. 다른 모든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게 세테리스 페리부스입니다. 근데 현실이 여타 조건이 일정합니까? 가정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화는 시켰고 수학 모델, 고급 모델을 적용을 시키지만 현실이 안 맞을 때가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세상사의 판단 기준이다, 이론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은 같은 말로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에 누가 쓴 말이 이게 토마스 쿤이 과학철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과학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The Structure of Scientific이라고 부르시는 책을 쓰면서 Traditional Rule of Normal Science 노멀이라고 써요. 안노멀은 영어로 어브노멀한데 이 사람은 노멀 사이언스. 그러면 노멀 아닌 것은 다 어브노멀입니다. 그 표준 다 표준이 노멀이라고 해요. 그 비정상까지 하는 거죠. 오로지 정상적인 과학에서 전통적인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새로운 발명이 없다. 혁신이 없다. 거기서 탈피해서 뉴 사이언스에 노멀 사이언스가 아니라 뉴 사이언스에 뉴 트레디션 룰이 아니라 뉴 룰로 가야지 혁명이 가능하다. 발명이 가능하고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어디 있어요? 노멀 사이언스에서 뉴 사이언스로 트레디셔널 룰에서 뉴 룰로 갑니다. 그럼 뉴 룰과 뉴 사이언스는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다.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 정환이다. 이 말한 일에 모든 사회 현상, 자연 현상,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은 정치학에서 패러다임, 사회학에서 패러다임, 심리학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그냥 보편화됐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말인데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여러분들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뉴룰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다. 그럼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틀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 틀을 벗어나서 한번 보자. 그럼 그 예가 어떤 게 있는가? 프랑스 와인과 꼬냑이 있고요. 그럼 와인이 뭔지 꼬냑이 뭔지 아시죠? 위스키 아시죠? 제일 좋은지 모르지만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위스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 발렌타인 몇 년 산요? 30년 산. 저는 47년 산을 집에 갖고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발렌타인 47년 산. 17년 산요. 사인펜을 딱 옆으로 딱 꺼내. 그거 들고 갔더니 이게 뭐냐 47년 보더니 놀라가지고 사인펜을 까먹고 탁 했더니 정확히 47년 산. 발렌타인 47년 아니 30년 산. 그게 위스키가 어떻게 만드십니까? 발리라는 게 스코틀랜드에 가면 발리라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에요. 그건 보리도 안 되고 밀도 안 돼. 그 워낙 산이 산악지대고 이게 땅이 매막 안 좋아가지고 보리 농사도 안 되고 밀 농사도 안 돼요. 보리와 밀 중간이 이게 들풀 같은 게 이게 발리라는 겁니다.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닌 게 이 발리를 가지고 담가서 만든 게 이게 비어 맥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맥주 원래는 발리가 제일 좋은 거죠. 맥주를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는데 이 해적들은 산적이 바다에 있으면은 해적이고 산에 있으면 산적이죠. 얘들이 그냥 워낙 메마른 땅이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무슨 골프코스, 올드코스 어떻게 하는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고 산에 풀 같은 거 있고 그 들풀이란 게 히드로 공항 그런데 영국에 히드로라는 게요. 그게 아주 철사 같은 풀들이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 때 저 숲에 하다가 옆에 그냥 그 라프에 한번 들어가면 몇 번 찍어도 못 나올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풀이 아니라 철사덩어리예요. 안 부러집니다. 그런 풀들, 아주 강한 풀들만 살아요. 바람이 막 심하게 부니까 비바람이. 그 메마른 땅에 바지를 심어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해 산적들이 맥주는 산에서 마시겠는데 맥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좀 노획질을 하려고 하니까 무겁잖아요. 통째로 들어갈 수 없고 옥통을.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우연히 맥주를 끓였더니 수증기에 내려앉은 게 그게 위스키입니다. 간단해서 들고 와도 확 줄여버려서 수증기를 안 쳤으니까 안동 소주가 그렇잖아요. 맥주를 끓여가지고 안 춘기잖아요. 그 안동에서 먼저 그걸로 전수해 시켜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위스키인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저 꼬냑이라는 건 뭐냐면은 꼬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꼬냑도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발렌타인처럼 그건 뭐냐면요. 이 꼬냑 지방이 프랑스에서 남부 지방이 그 포도밭이 참 좋은 포도가 나오는데 이 꼬냑 지방만 땅이 메말라가지고 땅이 안 좋아가지고 포도가 생산이 안 돼요. 전부 잔잔한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옥하지 않으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늘 포도주를 만들면 항상 아픔이에요. 그 동네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바꾸자 해서 낸 게 아니 위스키는 맥주 끓여서 한다면 수증기 많은데 그럼 우리도 포도주 끓여서 한번 보자. 포도주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서 안친 게 꼬냑입니다. 그래서 꼬냑은 포도주에서 나온 거고 위스키는 맥주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와인을 판매하면 못 사는데 꼬냑을 판매하기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냑이라는 게 와인 이름이 술 이름이 아니고 원래 프랑스의 아주 메마른 땅 지방에 포도 품질이 안 좋은 동네 이름이 꼬냑이에요.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렇죠? 1992년에 일본의 아오모리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과 그럼 어디죠? 배 그럼 어디입니까? 지리 시간에 아무 했잖아. 배? 그렇죠? 사과는 어디요? 안동. 어디요? 나 참 이상하네. 대구 사과 아니요. 능금 아가씨라는 노래 있잖아요. 고향이 대구라고 이름만 불러보 남진이 노래 했어요. 능금 아가씨. 이 사과인데 아오모리에 캠핑 갔었다 90년에.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나고 남은 사과가 10개 중에 하나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10% 수확량 줄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돼요. 그 대신 사과가 크게 자라겠죠. 그래가지고 이 동네 반장되는 사람이 사과는 먹는 걸 생각했죠. 사과는 과일이죠. 그걸 누가 정했어요? 표준과학원에서? 표준학교에서? 그거 뛰어넘자고 했어요. 사과? 먹는 사과 아니라 기도하는 물체로 안 주자. 뭐 꿈과 소망을 비는 부처님 같은 걸 하자. 그래가지고 사과에다가 뭐 했어요? 이렇게 합격이라는 글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 합격 아들이 대학 갈 아이는 저 위 밥상 위에 놓고 찬물 뜯어드시는 이렇게 비는 겁니다. 사과 안 먹어요. 과일이 아니에요. 일단 사과는 이미 사과가 아니고 과일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뭐 비는 물체입니다. 신장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게 사과예요. 또 하나 고정관념을 독촉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높이뛰기 방식 있죠. 높이뛰기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뛰었죠. 이게 가위처럼 뛴다고 해서 가위뛰기입니다. 방식을 안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암만 뛰어도 140, 15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뭡니까? 웨스턴 롤 오버라는 거 나왔죠. 딱 앞에가 딱 짚고 이렇게 안고 뒤에서 뒷발 차는 거. 웨스턴 롤 오버. 그걸로 해도 올림픽에서 177 이상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근데 멕시코 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미국에 이름도 없던 흑인 선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놈이 신기록을 달성하는데 177에서 238대입니다. 어떻게 뛰냐고요? 배면뛰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요즘 높이뛰기 하시면 가가지고 탑서서 뒤로 해서 뭘 먼저 넘어가고 다리를 넘기고 방식을 바꾼 겁니다. 높이뛰기를 반드시 가위뛰기를 하거나 배면뛰기를 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방식을 바꿔 뒤로 뛰고 높이만 뛰면 되죠. 넓이만 뛰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 표현을 완전히 바꿨다. 제가 생각하는 반상 파트너로 이분 참 괜찮은 사람이죠.
배창인데 큰 건물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가까이 넥타이를 어느 아침에 거꾸로 매고요. 건축 설계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넥타이 거꾸로 매고요. 거꾸로 신발 한쪽 운동화 한쪽을 붙여 신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반은 염색을 하는데 지금 70대 중반인데 반은 염색을 파란색을 치고 반은 노란색을 치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주색으로 바꿀 때 있다고. 왜 그 노인네가 주책꾼한테 아니요 생각을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요. 콜럼버스 작가에게 있고 화이트스 그 정지영 회장이다. 정지영 회장이 이게 뭐 워낙 많죠. 그 왜 폐선을 이용해서 그 물막이 공사했다는 거. 이 양반이 성공한 것은 바로 기발한 패러다임 시스템인데요. 이 중동건설 얼마나 보잉 7471로 1976년, 77년 이때 70년대 중후반에 보잉 7471로 한 번에 30만 달러씩 비행기에 싣고 현철 싣고 왔잖아요. 1975년 여름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정지영 회장 부릅니다. 정 회장 와서 임자 좀 중동 좀 갔다 와야겠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기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났죠. 1차 오일 쇼크는 결국 쟤들이 적게 생산하고 많이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이 1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막 달러가 막 넘쳐나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 많은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래서 건설 수주를 발주를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발주에 응하지 않아요. 건설회사가. 그래서 드디어는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이 아직 저개발국인데도 청와대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고 달러가 보이잖아요. 그때 달러 귀한 시절에 다 공무원들 보내고 국장급들 보내가지고 산자 통상상 보내고 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도 더우니까 40도 이상 오래됐는데 그것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동화건설 이거 발품 있고 사우디 왜 하도 70만 명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 올라오니까 이 대통령 머릿속에 특히 달러가 보인단 말이에요. 외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갔다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포기하겠다. 그러나 지금 눈에 달러가 보인다. 당신은 갔다 와주시오. 얼른 갔다 왔고요. 3일 만에 들어왔대요. 바로 갔다 왔대요. 오자마자 대통령 가. 하는 지성이면 감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좋은 얘기 같잖아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중동에 나가면 떼돈 봅니다. 어떻게 떼돈 봅니까? 갔더니 그 더운데 어떻게 일하냐고 갔더니 더우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하죠. 물이 없다는 데는 물 길러오면 되죠. 그때는 우리 물 길러온다 생각 못해도 우리 지금 물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부천 물정산이 이게 언제 우리가 생각하죠? 그치 물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뿐만 아니냐. 그럼 뭐요?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12달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있습니다. 뭔데? 주변에 천지가 모래고 천지가 현재는 자갈이고 자재가 안 들어있어요. 대통령이 바로 투자를 해서 있을 때 임자 정지영 회장이 진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봐요. 그래서 보잉 747에 30만 불씩 현찰 갖고 들어왔어요. 70만 명이 우리 노동자들이 중동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세대, 우리 프로비 세대 중동 안 갔다 온 기술자 없어요. 그래서 한 건 잡아서 집안 일으킨 사람들 아니에요. 평균 10대 결과입니다. 저 물막이 공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돌 아무리 굵은 들 갖다 넣어놔도 그냥 쓸려가고 하니까 그 말이야. 배선 그거 유조선 가져와. 더 걸쳐놓고 거기다 쏟아보니까 막 물막이 공사. 이게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패러다임 식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보이는 아까 이걸 심리학에서 이거죠.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구조화, 틀자, 자기가 틀을 짜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요. 물 반잔인데요. 2분의 1이 MT냐 2분의 1이 술이냐 논란이 되죠. 이 2분의 1이 뭐예요? 반이나 남은 거예요. 반이나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급한 사람 다 마셨네.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 어떡하나. 아유 아직도 30년 20년이 남았네. 이거 생각도 안 하죠. 생각해. 뭐예요? 덕이에요? 레빗이에요? 덕, 레빗,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맨날 토끼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토끼로 보이고 오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오리로 보이죠. 생각이 참. 남녀가 얼굴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시기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술자리라고 생각하겠죠. 똑같은 가로등을 놔도 공원에 길거리에 그냥 쇠막대기 세우지 말고 뭐예요? 이건 좀 징그러워요. 요건 뺐으면 좋았어요. 그렇죠? 감이 옵니까? 실제로 있은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광고할 거 없죠. 민박집인가 하고 얘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잖아요. 관광객 다 손님 다 끌고 오잖아요. 시계를 왜 얘만 고생시켜요? 얘를 고생시키고 얘 돌리면 되지. 청계산 등산로에 입구에 가면요. 옛날 슈퍼가 아니고 청계산 슈퍼인데요. 이게 나무 막대기 이렇게 했잖아요. 해놨더니 이게 여러분 이런 절들에 못 박아보면 못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이걸 받고 또 한쪽은 잘못 박아서 떨어져서 한쪽 그러니까 덜크덩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걸 가만 보더니 아예 그냥 나무 막대기를 없애고 페인트를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아예 화살표 이렇게 했어요. 자, 청계산 슈퍼가 저쪽에서 이쪽에서요. 표준에 고착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야? 청계산 슈퍼 저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리 가야지. 그런데 표준에 고착된 사람 뭐야? 이게 뒤집혀서 이리로 가야 돼요. 청계산 슈퍼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건 넘어져서 이렇게 잘못되고 일로 오는 거예요. 또. 민군 시신 한국에 와서 방송 SBS 출연을 했는데요. 1982년생인데 호주에 설교하고 동기부여 연설하고 낚시하고 골프하고 수영하고 발가락으로 그래서 발가락 여기에 치킨 드럼이라고 해요. 발가락이 두 개 딱 차면 조금 없는. 여기는 멀쩡하게 보이죠? 다 가려졌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거 있었죠? No arms, no legs, so no worries.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걱정도 없지. 이거 정말 하기 힘든 말이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면 걱정이 많을 텐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내가 뭘 걱정해? No worries. 이거 세계적 히트를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조막 발입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기 그걸 쳐서 골프도 치고 타자도 하고 회각 석사를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요 조막 발밖에 없죠. 이런 멀쩡한 여성하고 애를 지금 두 번째 애도 낳았다고 그러죠. 첫 번째 애도. 바꾸자. 너무 표준에만 고정되어 있지 말고 표준 한 단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보면은 표준이 한국의 표준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를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은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배웠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